지금은 국내외 귀빈을 초청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 한때는 장충단의 영역이었지만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장충단의 운명도 식민지 역사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계단은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우리의 순국소녀를 제사 지내는 장충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웅인 이토를 추모하는 사찰을 지은 곳입니다. 당시에 사찰의 본당이 지금의 영빈관 위치가 되는데 건물은 사라졌지만 당시에 방문사의 배치 구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문이 경희궁토에서 옮겨다 지은 흥하문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 축이 예전에 방문사의 계단축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축입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충단이 있던 자리에 사찰을 짓고 경희궁의 문을 옮겨서 자신들의 추모 사찰 정문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은 왜 경희궁의 정문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일까? 먼저 방문사가 누구를 위한 사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찰 명칭이 조금 특이하죠. 방문사. 사찰 이름에 내재된 것을 살펴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한문 명칭이 이등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방문사. 그러면 다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었으나 약간 온건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장충단 자리에 자신들의 영웅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 사찰을 지은 이유는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우리 민족 정기를 억누르고 장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 동상. 아이러니하게도 동상의 위치가 절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네, 최초의 그 유관순 동상은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인 태평로에 위치했었습니다. 유관순 동상이 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그 시내 곳곳에 세웠던 동상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통의 요지에 세우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드러내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관순 열사는 항일운동의 상징이고 당시 항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누르는 곳에 동상을 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의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사선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방문사 사찰이 있던 자리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아주 묘하게 각이 비틀어져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방문사가 놓여있던 바로 그 현장을 내려다봅니다. 바로 그 독립을 향한 유관순 열사의 외침이 이등 방문을 향한 외침인 거죠. 바로 그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만들어서 시내에 세워지고 그것이 다시 이곳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레카! 금방이라도 유리창을 넘어 고운 소리가 흘러나올 듯한 이곳. 그 안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같은데요. 오르골 나라에 왔으니 소리를 안 들어볼 순 없겠죠. 태엽을 감고 손을 떼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릅니다.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악기. 나 오르골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르골은 중세 유럽 시계탑에서 유래됐습니다. 수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을 쳤는데요. 불편함이 있어서 자동으로 연주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 오다가 18세기 말 스위스의 한 시계 장인에 의해서 오르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 오르골은 네덜란드어 오르겔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굳어진 것인데요. 내 몸의 핵심인 소리를 내는 금속 회전부도 오르골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죠. 금속 회전부는 내가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멜로디에 맞춰 돌기가 형성된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음계가 다른 금속편을 튕겨 소리를 내는 것이죠. 금속 회전부를 감싸는 몸체도 중요한데요. 장식 기능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소리를 내게 해주는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악이 연주되는 시간과 음량 등은 금속편의 개수나 실린더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18루트 실린더식 오르골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72노트 실린더식 오르골의 소리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음량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 녀석은 지금까지 본 실린더식 오르골과는 모양이 좀 다른 디스크식 오르골인데요. 구멍이 뚫린 원판과 스프링처럼 생긴 금속핀이 원판 아래에 있는 금속편을 때려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원판을 바꾸어가며 다른 멜로디를 들을 수도 있죠. 디스크식 오르골은 정해진 기계에 이렇게 디스크판을 이용해서 천공된 구멍을 통해서 튕겨서 소리를 내주게끔 하기 때문에 기계 하나로 여러 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 천공 리더식 오르골이 있습니다. 원하는 악보를 만들어 멜로디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천공 용지를 오르골 상자에 넣고 돌리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줍니다. 유레카! 도심에 자리한 공원 산책길. 여기엔 좀 색다른 자동 판매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때마침 찾아온 이용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봉투 안에 가득 담아온 다 쓴 음료 캔들을 하나하나 투입구 안으로 밀어넣는 이용자. 여기엔 이유가 다 있죠. 그냥 재활용에다가 버렸는데 이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포인트도 쌓이고 환경 오염도 조금 바꾸고 돈도 벌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돈도 벌고. 이것이 바로 이 녀석, 재활용 자동 수거기의 정체였던 것인데요. 녀석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캔이나 페트병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폐기물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재활용 자동 수거기가 스스로 캔과 페트병을 선별해 압축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유레카! 일상에선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원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초기 진압을 위해선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그 종류와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A, B, C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는 일반 화재용으로 나무, 종이, 섬유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화재. B는 기름, 휘발유 등으로 인해 일어난 유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C는 전기 화재용으로 전압기기나 기타 전기 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에 사용 가능합니다. 소화기에 표시된 ABC는 사용 가능한 화재의 종류를 표기한 것으로 ABC가 함께 표시된 소화기는 대부분 모든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먼저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안전핀이 있습니다. 이 안전핀을 뽑아 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불이 났을 때 당황하시기 때문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은 채로 핀을 뽑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위아래 손잡이가 눌리기 때문에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핀을 잡아당겨서 뽑으시면 잘 뽑힙니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드신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누르시면은 안에 있던 소화약재가 방출이 되면서 불 위를 덮어서 불을 꺼주는 형태의 원리로 소화가 되게 됩니다. 유레카! 타일 제작이 한창인 이곳. 여기에선 입체 타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굴곡을 지닌 입체 타일은 만들 때부터 일반 타일과 다른 점이 있죠. 일반 타일이 두께가 8mm인 것에 반해 입체 타일은 두께가 30mm 정도가 됩니다. 흙으로 입체 타일을 30mm 두께를 만들 경우 금이 가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체 타일은 콘크리트로 생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로 입체 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콘크리트에 점성을 더해줄 섬유질과 물을 넣고 회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모양을 찍어내는 틀에 반죽을 붓고 굳혀주는데요. 약 3시간 뒤에 틀에서 타일을 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꺼낸 타일은 하루 정도 더 굳혀주고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타일을 다듬어주면 입체 타일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입체 타일을 차곡차곡 담아주면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제 완성된 입체 타일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녀석은 스푼의 오목한 형태를 본떠 만든 입체 타일이고요. 다각형 모양의 독특한 곡선을 지닌 이 타일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짝꿍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알파벳이 새겨져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는 입체 타일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입체 타일 중에서도 특별한 녀석이 있답니다. 수학계에서 평면을 채울 수 있는 오각형이 30년 만에 15번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흥미를 얻어서 콘크리트로 입체 타일을 15번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은 수학적 원리에서 탄생했는데요. 평면을 채우는 오각형을 본떠 만든 입체 타일로 음각과 양각 모두를 이용해 더욱 특별하죠. 입체 타일의 진가는 공간을 가득 채울 때 발휘되는데요. 어때요? 정말 예술작품 같죠? 입체 타일은 평면의 공간에 입체감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답니다. 대리석이나 이런 일반적인 타일이 일반 건축물이라면 입체 타일은 유럽에 있는 대성당들처럼 멋진 수려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좋은 마감 자재입니다. 유레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텀블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통 이런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를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재의 특성상 담지 말아야 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당이나 유분이 있는 음료, 침전물이나 건더기가 많은 음료, 또 탄산이나 염분이 있는 음료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커피나 물, 또 차 이외의 다른 음료를 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뜨거운 내용물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텀블러 내벽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 텀블러
텀블러 내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보온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텀블러 안에 든 음료는 하루나 이틀 이내에 다 드시고 내용물을 비워주신 다음에 바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세척법인데요. 텀블러는 입을 대고 사용을 하는 데다가 또 입구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텀블러의 뚜껑은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다가 잠시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되고요. 텀블러의 안쪽은 베이킹소다랑 뜨거운 물을 섞어서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용물을 버리고 씻어주시면 안에 있는 잘 씻기지 않는 물때까지 말끔하게 세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텀블러 내에 든 악취가 날 경우에 그 냄새를 빼는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과 식초를 9: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텀블러 안에다가 12시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세척을 해주시면 말끔하게 악취를 방지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건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텀블러를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잘 닦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대에서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평범해 보이는 이 사무실 안에서 어떤 친환경 인테리어 기술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 특이한 기술들이 다 여기 방 안에 숨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기술은커녕 게임 삼매경에 빠진 직원들, 혹시 게임기에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 기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기술이요? 기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게 기술이에요. 직원이 가리킨 것은 의자? 두 눈 크게 뜨고 들여다보니 확실히 일반 의자와는 다른 듯하다. 심지어 열린 의자 속에는 수납 공간까지. 종이로 해서 만들어진 소파인데요. 저희는 종이로 해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인테리어 기술은 다름 아닌 종이로 만든 가구. 사무실 안에 각종 가구들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는데. 요거는 종이로 해서 만들어진 TV 선반인데요. 알찬 수납 공간 자랑하는 TV 선반은 물론이고 물건을 쌓아두는 수납함까지. 이들은 어떻게 이런 종이 가구를 만들게 된 걸까? 독일에서 종이로 해서 가구라던가 그 전시 매대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좀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좀 독창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잠재적 가치가 큰 종이 가구 시장.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관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골판지 종이인데요. 보시면 얇고 잘 휘는데 보기에도 얇은 일반 골판지. 저희 종이는 최소 요 정도 이상의 종이를 사용해서 훨씬 두껍고요. 또한 2장 이상으로 겹쳐서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박대희 대표는 자동차 부품이나 화물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3중 골판지에 주목했단다. 물이 닿으면 그대로 흡수되어 쉽게 젖어버리는 일반 골판지와 달리 표면에 방수 처리를 한 기술자의 3중 골판지는 웬만한 생활 방수는 거뜬할 만큼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재단되어 나온 도면을 그대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종이 가구의 특성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면의 구조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도 종이 가구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란다. 종이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양상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도면대로 접기만 하면 어느새 뚝딱 완성이다. 무거운 합판 대신 진짜 종이를 사용한 기술자의 가구는 간단한 조립법과 편리한 이동성으로 특히 1인 가구에 인기 만점이란다. 일반 가구들이 폐기물로 처리돼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데 종이로 해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다시 종이로 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쉽게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벼운 무게. 무거운 하중에도 잘 버텨낼지 실험해보기로 했는데 20kg이 넘는 무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종이 가구. 최대 18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단다. 성인 여성이 밟고 올라가도 조금의 찌그러짐이나 파손 없이 원 상태를 유지한다고. 유레카! 유려한 움직임으로 어항 속을 누비는 조그마한 물고기. 감청색의 가로 줄무늬와 노란빛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관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브라 피쉬인데요. 3cm 남짓한 작은 물고기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브라 피쉬가 모여있는 이곳은 제브라 피쉬 은행입니다. 제브라 피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연구에 필요한 물고기를 도맡아 사육하고 물고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분양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분양을 보내는 물고기들이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브라 피쉬는 이제 물고기에 대한 연구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람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소재은행에서 결국은 은행처럼 입금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또 다른 연구실에서 이게 또 소중하게 사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분양을 해주고 크게는 안정적으로 이제 국내 제브라 피쉬에 관련되는 중요한 이 모델들을 모으고 안정되게 관리를 하고 현재 제브라 피쉬를 실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선 개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 소재가 있어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브라 피쉬가 과학 연구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동물 대체 시험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 윤리 지침이 강화되면서 세포 실험과 포유동물 실험의 중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브라 피쉬를 활용한 실험이 세포 실험과 포유동물 실험의 중간 단계에 적용해 동물 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죠. 사람과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물고기로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제브라 피쉬는 뼈대가 있는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질병 유전자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제브라 피쉬가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인간 질환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브라 피쉬 은행에서는 제브라 피쉬의 알에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인공 효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인간 질환 모델링 제브라 피쉬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제브라 피쉬의 각 유전자별 역할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사람을 통해 알 수 없는 질병 유전자 정보를 제브라 피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유레카! 화재 현장에서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화재 연기입니다.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이라는 유독가스. 실제로 화재 사망사고 원인의 80%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데요.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15초 안에 정신을 잃게 되죠. 불이 나면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호흡기에 들어가 몸에 마비가 오는 건데요. 다량의 유독가스를 함유한 연기는 고열에서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 인구가 몰려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서는 노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야를 가리게 돼서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서로 먼저 탈출하겠다고 하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패닉이라고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